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5일 날 봤던 ITQ 한글 B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B형부터는 흑백 시험지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컬러가 아닌 우리가 흑백 시험지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꼼꼼하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해가면서 문제를 좀 풀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시험장에 딱 가서 본인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은 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 있죠. 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요 쭉윤각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컬러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문단보호랑 요 그림 그 다음에 요 교정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시면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컴퓨터이기 때문에 내가 쓰던 환경 설정하고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꼭 요 부분을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F7을 눌러서 우리가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요 용지 편지 용지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또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F7을 눌러 주셔서 요 부분을 바꿔 주셔야 돼요.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다 10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11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걸 먼저 바꿔주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좀 하셔야 되겠죠. 저장을 할 때는 요 파일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주시고 당연히 어디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요 ITQ 폴더에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는 8자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험번호 8자리.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저장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윗부분에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여기 제목 표시줄에는 본인의 그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한 파일명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를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매번 문제 풀이할 때마다 보여드리는데 요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페이지를 꼭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글을 만들 때는 3장을 만들어야 돼요. 요 1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1이라고 해서 문제 번호를 표시를 하셔야 돼요. 1번, 2번. 그 다음 2페이지에다가는 기능평가 2라고 해서 문제 번호를 또 3번, 4번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 3페이지에서는 문제 번호를 표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맨 마지막 3페이지에다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1번에다가 1점하고 엔터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번호를 써 주셔야 되는 거고 1번을 내가 만약에 스타일을 안 하겠다. 시간이 부족해서 스타일을 못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점하고 엔터를 눌러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2점하고 요 밑에다가 2번 문제를 풀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영문을 쭉 입력을 하고 한글을 입력한 거를 여기에 있는 요 조건대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영문이 끝나는 부분 이 첫 번째 줄에서 엔터 누르면 안 되죠. 어디서 엔터 눌러야 돼요? 영문이 끝나는 부분에서 엔터를 눌러 주시고 아래에다가 한글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내용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이렇게 여기에 영문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엔터를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글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내용을 요 조건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그 스타일을 적용할 내용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요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다?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F6입니다. 요 F6을 눌러주셔야 돼요. 요 F6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타일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면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플러스 있죠? 요 플러스가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 요거는 본인이 만든 스타일을 수정하는 거, 편집하는 거고 요 X는 지금 비활성화로 되어 있지만 본인이 만든 스타일을 삭제할 때 요 X를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플러스를 눌러서 새로운 스타일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A, B, U, S, E
오타 있으시면 안 돼요. 그죠?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요 문단 모양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는 요 문단 모양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왼쪽 여백은 얼마로 바꿔준다? 15로 바꿔주시면 되고 요 문단 아래는 매번 나와요. 그죠? 10입니다. 그죠? 문단 아래가 얼마다? 여기 10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여백이 나오거나 아니면 첫 줄에 있는 들여쓰기나 내어쓰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요 부분은 문제를 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정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요. 요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한글과 영문의 글꼴은 다르니까 요거 나중에 변경을 해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요 장평이 105입니다. 105. 그리고 자가는 5예요. 이렇게 바꿔 놓으신 다음에 여기 언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요 한글을, 언어에 있는 뭐를, 요 한글을 뭐로 바꿔준다? 도둠으로 바꿔주신다. 요 부분을 도둠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한글 도둠에 장평 자간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다시 이 한글이 아니라 이번에 뭐로 바꿔요? 영문으로 바꿔주고 글씨체를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영문의 굴림에 105의 5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 눌러주게 되면 만든 요 스타일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 끝부분이 여러분들 맞게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쉼표가 빠졌다라든가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을 안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의 스타일이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는 요 저장 요거를 눌러주시든지 파일에 가서 이 저장하기를 눌러주시든지 꼭 덮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엔터를 여기서 눌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한 스타일이 계속해서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 스타일을 바탕글로 바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여기 가서 뭐로 바꿔준다? 바탕글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부분만 스타일이 요걸로 나와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바탕글이어야 됩니다. 엔터를 한 5번 정도 눌러주신 다음에 2점 하고 엔터를 또 눌러요. 번호 옆에는 문제 번호 옆에는 뭔가 입력이 되어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번은 이제 표하고 차트가 나오죠. 그래서 표를 먼저 만들고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 표가 지금 몇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 6칸에 하나, 둘, 셋, 넷, 5 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입력에 가면 여기 표가 나와요. 표를 눌러서 줄은 5줄, 칸이 6칸입니다. 그죠? 이렇게 5줄에 6칸.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요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5줄에 6칸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범위를 다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아니면 커서를 클릭해 놓고요. 우리 키보드에 F5라고 하는 펑션 키 있죠. 요 F5라고 하는 요 펑션 키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누르면 한 칸만 지정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칸만 지정이 되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F5를 몇 번을 눌러주면 3번을 눌러주게 되면 커서의 위치에 상관없이 표 전체가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뭐 마우스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F5를 몇 번 눌러주게 되면 3번을 눌러주게 되면 커서 위치에 상관없이 표 전체가 범위가 지정이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우리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뭐 알트, 시프트가 왼쪽 오른쪽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아래로 한 번, 2번 늘려주세요.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여기에 있는 요 1번과 2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굴림의 10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굴림으로 바꿔준다.
글꼴을 뭐로 바꿔주는 거예요? 굴림으로 쭉 올려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 굴림의 가운데 정렬. 문자는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죠?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줄부터 끝까지 기거든요. 여기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캡션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캡션이 뭐냐 하면 요 아래로 내려가면 요 표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이 캡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든 먼저 하든 상관이 없지만 문제를 번호 순서대로 푼다라고 하면 여기에 캡션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우리가 여기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여기 캡션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어느 쪽으로 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레이아웃에 들어가서 여기는 캡션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표의를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굴림으로 먼저 바꾸는 거예요. 얘도 굴림이어야 돼. 캡션의 굴꼴도 굴림의 오른쪽 정렬.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오른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아동학대 사례 이렇게 건수 가로 열고 단위 땡땡 건이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번, 2번이 다 됐어요. 그래서 셀 배경색을 노랑으로 칠하라고 했는데 요 부분입니다. 컬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진하게 보이죠.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색깔을 바꿔주는 거는 영어 단어 컬러 C죠. 컬러 C 첫 글자. 그래서 C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색이 있고 요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라데이션은 이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나오는 표에서 필요한 내용이고 여기 색이 들어가서 면색을 뭐로 바꿔요? 노랑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노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따가 할게요. 요 캡션은 이미 우리가 했어요. 그죠? 요 빈칸의 합계 구한다라고 하는 부분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 손 모양을 이제 넣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테두리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전체 범위를 지정하고 테두리를 바꿔주는 선은 라인이죠. 라인 L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L을 눌러서 요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 실선에 여기 바깥쪽 설정 눌러주시고 첫 번째 줄을 선택을 해서 다시 뭐를 눌러요? L 테두리 종류를 이중 실선에 여기 아래쪽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칸을 또 선택을 하셔서 L을 눌러주시고 여기 또 테두리 종류에 들어가서 여기 이쪽이죠. 오른쪽 이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대각선이 보이죠. 대각선도 똑같이 L이에요. L에 들어가서 요 대각선이라고 하는 탭이 따로 여기 나옵니다. 요 부분에 있는 요 대각선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요 양쪽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쓸 때는 이렇게 관계 쓰시고 탭을 눌러주면 옆에 칸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숫자 있죠. 여기 숫자에 이렇게 천 단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거를 일일이 키보드로 입력을 할 때 입력을 해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천 단위 구분 쉼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자리점 넣기를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아까 안 했던 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렇게만 범위를 지정을 해야 돼요. 요렇게만. 계산을 해야 되는 내용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 합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서 블록 누구를 눌러야 돼요? 합계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고 나면 다시 완성이 됐으니까 저장 버튼 한번 눌러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 만든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차트를 이제 만드실 건데 요 차트에 대한 범위는 요 표 내용에서 유형별이라고 했거든요. 부모, 친인척, 대리, 양육자의 값만 이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숫자들이 틀리게 되면 안 되니까 숫자를 제대로 잘 입력을 했는지 확인하고 차트를 풀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나서
우리 입력에 가면 요 입력 메뉴에 가면 요 차트가 있죠. 가서 어떤 거 세로 막대형에 있는 요 차트를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나오죠. 눌러주시면 요 창은 꺼주시면 되고요. 요 차트가 이렇게 표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이쪽에 있는 요 차트 서식 있죠. 요 끝에 있는 요 차트 서식에 가서 요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차트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요 격자점에서 크기를 늘려서 표 크기랑 같게끔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1번, 2번이 해결이 된 거고요. 요 3, 4, 5번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이 차트의 결과를 보면은 요 안쪽에 있는 요 눈금선 그리고 이쪽에 있는 축 제목이 우리가 써야 되는 이 축 제목 쓸 공간이 여기 없죠. 그리고 여기 눈금선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요 차트 디자인에 가서 요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구성추가 나오죠. 여기에 가서 축 제목에 있는 세로죠. 여기가 세로축이니까 세로를 눌러서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구성 추가에 들어가서 눈금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체크되어 있는 거를 지금 다시 한번 눌러주면 해지가 돼요. 요렇게 먼저 빼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축 제목을 써야 되는 부분을 넣어주시고 눈금선이 필요 없으니까 눈금선을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요 차트 제목은 이 부분이잖아요. 차트 제목을 눌러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제목 편집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제목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유형별, 아동학대, 사례, 이렇게 건수 적어주시면 되고 글씨체가 도둠이죠. 여기를 눌러서 디귿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도둠이 나옵니다. 또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다 바꿔야 된다. 진하게 해주시고 크기가 얼마다? 12예요. 그죠? 도둠 진하게 12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여기 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성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채우기는 요거 하얀 색깔, 테두리는 요 검정. 그래서 채우기 흰색, 테두리 검정. 근데 여기가 이제 효과예요. 요 부분에 가서 효과에 가서 보면 요 그림자 나오죠. 대각선 오른쪽 아래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제목을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은 도둠의 10 축제목 여기 축제목 범례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작업하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이 축제목하고 이 범례만 글꼴을 바꾸시는데 여기 가로축과 여기 세로축에 있는 것도 글꼴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주셔야 되겠죠. 여기 이름이 지금 단위 가로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건 해주시고 나서 도둠이었죠. 글씨체가 도둠이었습니다. 그죠? 눌러서 디귿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도둠이 바로 나와요. 이렇게 도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크기 10이니까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글씨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축 속성에 들어가서 요 방향을 뭐로 바꿔준다? 요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여러분들 바꿔주셔야 돼요. 클릭하고 우리가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도둠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 도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맞았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시고 여기도 클릭하고 또 글자 모양 편집에 가서 도둠. 또 여기도 도둠으로 변경을 해놔 주셔야 된다. 도둠.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는 범례도 바꿔야 되겠죠? 클릭을 해주시고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도둠. 또 여기 들어가서 도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요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범례 속성에 들어가서 요 맨 앞에 있는 요 그리기 있죠. 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얘는 이제 1쪽인 거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깥에 커서를 한번 클릭해서 놓으신 다음에 Alt, Shift, Enter를 눌러주세요.
Alt, Shift, Enter를 눌러서 페이지를 분리를 시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평가 3번이죠. 3점, 그 다음에 가로 안에 1번.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고, 요 수식을 이제 두 개의 수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수식은 입력에 가면 여기 수식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T가 이제 대문자 T는 이렇게 나왔고, 분수가 나왔죠. 요 분수. 그 다음에 요 B에 여기에 보면은 이자가 위첨자이기 때문에 여기 가서 위첨자 1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 수식에서 이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 무슨 키를 눌러요? 그렇죠. 탭 키를 눌러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게 커서의 길이가 짤막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짧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위치함돼서 빠져나오지 않은 거예요. 탭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커서 길이가 길죠. 그럼 빠져나온 겁니다. 이런 거를 잘 세밀하게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 다음 A, 또 탭을 눌러서 더하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파이는 그리스 소문자에 있죠. 여기 파이 눌러주시고, 루트 들어가서 그 안에, 루트 안에 분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R의 위첨자, 뭐를 눌러주면 돼요? 3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탭을 눌러주게 되면은 위첨자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탭을 눌러주게 되면은 아래로 이동이 돼서 GM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완성이 된 거고, 요 문을 닫고 나가주면은 요게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1번과 2번은 띄어쓰기 좀 하신 다음에 2라고 써주시고, 다시 수식에 들어가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시그마 합이 나왔죠.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걸로. K는 1. 그리고 탭을 눌러주면 위로 가요. 10. 또 탭을 눌러주시고, 가로 해주신 다음에 K의 위첨자가 3입니다. 탭을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더하기 6K. 위첨자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 들어가서 이렇게 2를 적어주시고, 다시 탭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더하기 4K 더하기 3. 가로 닫고 는 2, 5, 6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엔터를 또 몇 번을 눌러주신 다음에 4점 엔터 눌러서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는 도형을 해주시면 돼요. 이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서로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형을 하실 건데, 우선 도형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미리 시험지를 보고 체크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 도형의 그 직사각형이 끝부분이 둥근 모양이냐, 직각이냐, 반원이냐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반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또 둥근이죠.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틀리지가 않겠죠. 그리고 만들 때는 맨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오시면 되겠죠.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직사각형이에요. 색깔은 여러분들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르게만 하면 되지 색깔이 정해져 있지는 않는다. 그죠? 여기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크기를 130에 얼마로 바꿔주시냐면 145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선. 지금 둥근 모양이죠. 여기 보면은 끝이 요게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죠. 요게 둥근 모양입니다. 그리고 채우기. 항상 할 때는 기본이 1번, 그 다음에 선이 2번, 채우기가 3번이에요. 요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면색은 저는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얘 위치를 잘 놓으셔야 돼. 요 4라고 하는 요 숫자에서 이렇게 나가면 안 되죠. 4보다 안으로 좀 들어오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글상자. 글상자는 얘가 글상자예요, 여러분들. 요게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 그래서 글상자를 눌러서 대강 옆에다가 그려주세요. 그려놓고 가장자리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 기본이라 그랬죠. 기본에 가서 95.
그리고 높이는 얼마다? 17로 바꿔주신 다음에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고 선에 가서 어떤 거예요? 지금 반원이에요. 요 반원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은 뭐예요? 빨강이에요. 면색은 뭐다? 요 빨간색. 꼭 빨강으로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궁서 22 하향 나오잖아요. 그래서 글씨체를 여러분들이 뭐로 바꿔요?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다? 22다. 직접 쓰면 엔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얀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놔주시면 커서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치를 보시고 잘 놔주시면 되겠죠. 왼쪽 오른쪽 위치가 맞게끔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이 격자점에 나와 있으면 글씨를 못 쓰니까요. 다른 데 클릭했다가 안에 클릭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정서학대의 행위 예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여러분들 이럴 때는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사각형을 먼저 만들고 나서 글맵시랑 그림을 넣어야 되겠죠. 요 120에 50 사각형을 옆에다가 대충 그리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 크기 바꿔야 되겠죠. 120에 얼마다? 50. 120에 120에 50 맞죠? 네, 50으로 바꿔 주셔야 되는 거고요. 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 보면 또 엉뚱하게 나오니까 선은 직각이 맞고요. 채우기는 다른 색깔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다 갖다 놓고 위치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위치를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더 미세하게 위치를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방향키로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요 글맵시예요. 글맵시. 그래서 입력에 가서 요 글맵시를 눌러주시고 내용을 써야 되겠죠. 아동 인권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요 글맵시 모양이 아래로 계단식이잖아요. 여기 있네. 모양이 비슷한 게 있죠. 아래로 계단식. 글꼴은 뭐다? 도둠이에요. 글꼴은 도둠입니다. 도둠.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 집어넣은 이게 여기 위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글씨가 이렇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 더블 클릭하셔서 요 기본에서 크기가 요 50에 30이잖아요. 여기 50에 30으로 바꿔주시고 크게 고정하시고 지금 가려져서 안 나오는데 요거를 맨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안 하면 앞으로 안 나옵니다. 얘를 어디로 빼야 된다? 맨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은 색깔이 파랑인데 빨강이나 뭐 노랑이나 다른 색깔로 바꿔야 될 때는 요 글맵의 색깔도 요 채우기에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앞으로 나왔죠? 요 나온 걸 확인하면 이때 이제 여기다가 갖다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요 그림이 로고 2번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할 때는 꼭 비나면을 꼭 클릭해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에 들어가서 문서에 우리가 문서로 가야 되겠죠. 요 문서에 ITQ 픽처에 들어가서 로고 몇 번? 2번. 그리고 요 문서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다 이렇게 반만 걸치게 그리면 또 그림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일단 기본에 가서 크기를 40에 35로 바꾸는 거예요. 크게 고정해 주시고 얘도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였죠. 이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글맵시하고 그림은 요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넣어주라 그랬어요. 요 그림에 가서 넣어주셔야 돼. 요 그림을 클릭해서 여기서 누구예요? 회색조. 설정 눌러주면은 이렇게 앞으로 와요. 그러면 온 거 확인하실 때 그때 위치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면은 하이퍼링크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3쪽에 있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해 놓다가 다시 돌아와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체크 잘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요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요 타원 그리기가 요 위에 거 직사각형이 밑에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요. 옆에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얼마다? 8. 그리고 높이가 얼마다? 20. 크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 면색을 하향을 제외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직각이에요. 끝이. 요 선은 직각.
채우기는 요 색깔로 그냥 쓸게요. 설정 눌러주셔서 이렇게 놔주시고 얘를 이렇게 이동을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 요 정도죠. 요 정도에다가 이동을 해놔주시고 좀 위로 더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갖다 놓고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되 요 밑에다가 이렇게 요 밑에 보면은 위치가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사이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수월하죠.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요. 색깔을 바꿔주시는 거야. 차례대로. 저는 채도를 다르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 각각 다 다른 색깔로 바꿔도 되고 지금 김쌤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타원. 타원은 여기에요. 이번 시험에서는 3월에서는 타원이 좀 나왔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15, 15로 바꿔주세요. 15, 15의 크기 고정으로 바꿔주시고 선은 당연히 없겠죠. 원이니까. 채우기가 면색이 흰색이에요. 흰색으로 꼭 바꿔주셔야 되고 만약 흰색이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여기 가서 요 기본으로 해놓으시게 되면 흰색이 보여요. 요 테마색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궁서에서 글씨를 넣으라고 했는데 이 글씨체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도형 안에 글상자가 아닌 도형에 글씨를 넣을 때는 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커서 깜빡깜빡 거리죠. 여기 가서 궁서로 바꿔주시고 궁서 크기 얼마? 20. 20에 가운데 정렬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갖다 놔야 되겠죠. 또 위치가 약간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약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확인을 해놔 주시고 그리고 나서 위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위에도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A죠. 대문자 A. 그 다음에 이 방향키를 아래로 내리면 그대로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C. 그죠? 방향키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상자. 여기 가서 이 글상자를 얘는 사이즈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여기에 가서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도형, 이 원이 있죠. 원의 크기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떨어져 있고 쭉 그려서 이 사각형과 이 원의 크기의 높이를 좀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가장자리를 누르면 격자점이 나왔을 때 더블 클릭을 해요. 크기는 없어요. 크기는 없지만 이 선에 가면 점선 또는 파선으로 바꾸라고 했기 때문에 종류를 이 파선으로 바꿀 거고요. 채우기는 없어요. 면색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맞춰 주셔야 돼요. 선 종류는 파선, 면색은 색없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설정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굴림. 이제 글씨체를 바꿔주시면 되죠.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18이래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놔주신 다음에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놔주시고 또 아래를 내려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클릭을 해서 여기에다가 뭐 한글이죠. 모욕적인 말로 상처 주는 일. 이것도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일부러 겁을 주는 행동. 또 방향키를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차별하는 행동.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완성은 됐지만 우리가 하나 지금 안 한 게 뭐가 있다? 하이퍼링크를 안 했다라는 거를 꼭 잊지 말고 시험지에다가 표시를 좀 잘 해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장 눌러주시고 비나면을 클릭을 해놓고 비나면 클릭하고 Alt, Shift,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3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쭉 다 쓰고 그 다음에 다 부분별로 여러분들이 수정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를 먼저 좀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이쪽에 보면은 양육이라는 한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한글로 양육이라고 먼저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양육이라고 적어주고 뒤에다 갖다 놓은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자가 나오죠. 그래서 같은 한자를 골라주셔야 돼요. 이 한자 중에. 그래서 요
한글이 먼저 나오고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 이쪽에 보면 요거 있죠? 요 특수문자. 특수문자는 뭐하고 컨트롤 키하고 요 컨트롤 키하고 F10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특수문자가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누르고 F10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한글 문자표에 요 정각교 일반. 우리 시험에는 여기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한글 문자표에 있는 요 정각기호 1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 모양 요거 있죠? 요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쭉 다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쭉 다 입력을 해주시는데 또 입력을 할 때 또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빈줄이 삽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빈줄 삽입돼야 되는 게 요 제목과 본문 사이, 요 사이에 빈줄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본문하고 요 문단 번호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요 문단 번호하고 요 표가 들어가는 제목 사이 있죠? 빈줄 하나 들어가야 되고 또 여기 아래쪽에도 빈줄이 표하고 여기 발시명이 들어가는 부분에도 빈줄이 삽입이 돼서 네 군데가 빈줄이 들어가야 돼요. 요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에서는 이 부분이 띄어쓰기 2칸 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 띄어쓰기 2칸이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럼 내용을 먼저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각주라고 하는 걸 하나를 좀 할 거예요. 여기 아동학대라고 나와 있는 거 옆에 보면 여기 각주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아동학대 뒤에다가 커서를 놓고 입력에 가면 요 각주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 각주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반가로로 나와 있지만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에 보시게 되면은 요 기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오면은 여기 번호 모양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요. 눌러서 어떤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원문자 안에 있는 기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여기 각주 구분선 5cm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구분선 길이가 5cm로 이미 되어 있죠. 그래서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여기 위쪽에 기억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쭉 다 입력을 하고 여기에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 제목, 표 제목에 있는 부분하고 엔터 눌러서 여기는 빈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빈줄을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 표는 하나, 둘, 셋, 넷, 5칸에 줄이 2개, 3개, 4개, 5개. 다 5인 것 같죠? 하나, 둘, 셋, 넷, 5칸에 5줄이에요. 그래서 입력에 가서 표 눌러주시고 줄수도 5, 칸수도 5다. 5.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 눌러주시고 1쪽에 있는 표처럼 F4를 몇 번 눌러서 3번을 눌러줘서 아래로 1번, 2번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꼭 늘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문제 보면은 전체 글꼴이 도듬의 10의 가운데 정렬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을 때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도듬으로 바꿔주시고 10으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요 테두리를 할 거예요. 지금 왼쪽과 이쪽에 있는 이 3쪽에 있는 표는 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테두리가 꼭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L을 눌러서 요 테두리 종류를 요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왼쪽 여기 오른쪽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L을 눌러서 요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위 여기 아래 쪽을 또 이중실선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해주고 또 첫 번째 줄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L을 눌러서 요 테두리 종류를 요 이중실선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요 아래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요 첫 번째 칸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넣으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요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기 위해서 C를 들어가는 거예요. C 눌러서 요 그라데이션. 여기 시작색은 흰색, 끝색은 뭐예요? 노랑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향이 나오죠. 유형은 어디다? 요 가운데에서. 요 유형을 꼭 가운데에서로 변경을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보면은 맨 아래 칸에서 요 윗게 요 하나, 둘, 셋, 네 칸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통으로. 그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 합치는 단축키는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색깔 바꿔주는 거는 C였고 테두리 종류를 바꿔주는 거는 L이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합쳐주는 단축키는 뭐다? M이에요. 요 M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는데 지금 칸칸이 어떤 칸을 좀 넓고 어떤 칸을 좀 좁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조절을 좀 하시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는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 위에 있는 아동학대 방지 포럼이라고 나와 있는 요 제목 있죠. 요 부분을 하셔야 되니까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이 지금 굴림이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 가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18, 요 18 진하게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덧말이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 들어가 있는 게 요게 덧말이거든요. 요 덧말을 넣어 주셔야 되니까 여기 입력 끝에 있는 이 부분을 눌러서 요게 덧말 있죠. 요 덧말 넣기를 눌러 주시고 얘를 눌러서 여기에다가 써 주셔야 돼요. 뭐라고? 아동 학대 예방이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 넣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게 덧말을 넣고 놨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요 문단보 넣었던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이 덧말을 넣었어도 이 제목과 이 본문 사이에는 빈줄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책갈피는 여기 책갈피 있죠. 입력에 가면 책갈피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아동 학대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넣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됐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책갈피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못했던 거 있었죠. 아까 여기 그림에다가 넣어야 되는 요 하이퍼링크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여기 가서 클릭해 주시고 입력에 가서 요 하이퍼링크 있죠. 요 그림을 클릭했어요. 지금 클릭을 하고 요 입력에 가서 요 하이퍼링크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 여기 있는 요 한글 문서예요. 요 부분을 눌러주세요. 눌러주게 되면 여기 밑에 지금 우리가 책갈피 지정한 아동학대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꼭 해야 돼요. 그죠? 선택해 주시고 넣기를 눌러요. 그러면 빈 화면을 누르면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죠? 요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요 부분을 해결을 하면 바로 아까 도형에 못했던 하이퍼링크를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커서가 여기 앞에 있을 때 머릿말하고 쪽번호도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 머릿말 요 머릿말 눌러주시고 맨 밑에 있는 요 머릿말 꼬릿말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신 다음에 만들기 눌러요. 그러면 머릿말에 들어오니까 아동 권리를 써주시고 범위를 꼭 지정을 하셔서 범위를 꼭 지정을 하시고 하셔야 돼. 지정을 안 하고 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정렬은 들어가지만 도둠의 10이라고 하는 거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감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가서 꼭 뭐로 도둠으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도둠의 10에 이렇게 오른쪽 정렬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요 문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쪽번호가 있죠. 그래서 쪽에 가서 요 쪽번호 매기기 어느 쪽? 요쪽이에요. 요 오른쪽 끝에. 그러나 줄표는 없습니다. 요 줄표 없고요. 번호가 지금 여기 이 영어 대문자잖아요. ABC 대문자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당연히 요 C로 나오겠죠. 왜? 여기가 3쪽이었으니까. 근데 6으로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3번으로 시작을 눌러서 요 시작 번호를 뭐로 바꿔요? 6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려가 보면은 F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번호가 3의 6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6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이쪽 번호가 6이기 때문에 6이 나오는 거고 원래 장수는 전체는 이 마지막 장은 3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문에 있는 요 부분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 해야 되겠죠? 얘를 바꿀 때는 보자 앞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우리가 서식에 가면
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있잖아요. 이 부분 눌러서 두 줄. 글꼴이 궁서로 하라 그랬어요. 글꼴을 궁서, 여기는 요 면세 무슨 색깔로? 노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에 들어와서 두 줄에 글꼴 면세 요거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림을 넣을 때는 커서를 바깥쪽에다 이렇게 빼고 입력에 가서 그림 넣어주시고 그림이 지금 몇 번이냐면 4번이에요. 그림 4번에 문서에 포함에 체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기 눌러주시고 대강 이렇게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잘라야 돼요. 여러분들 요 그림만 나오게 요것만 나오게.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요 격자점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위에 자르기가 뜨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요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요런 모양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한번 잘라주시고 여기도 또 이렇게 잘라요. 잘라주시고 아래쪽에 가서 쭉쭉쭉쭉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왕이면 자르실 때 이 흰 여백이 많이 안 보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잘라놓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즈가 나와 있죠. 더블 클릭을 해주셔서 기본 크기를 지금 40에 얼마? 30 크기 고정에 체크해놔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요 바깥 여백 넣어주라고 하는 거.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눌러서 바깥 여백의 왼쪽을 얼마로? 2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설정을 눌러요. 그리고 요 끝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요 끝이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끔 이동을 해주셔야 돼. 요 이동하는 걸 처음에 잘 하시게 되면 오타가 없을 때 바로 맞아요. 요 끝이 이렇게 한, 채, 이치, 는, 다 맞죠? 그 다음에 하 밑에 보면 경, 한 그 다음에 아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쪽만 보느라고 이쪽을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락한 뭐 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 있는 걸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요 제목 여기 문단 번호에 해당하는 요 제목 표 위에 있는 요 제목, 표 아래에 있는 요 제목에 관련된 게 다 글자 모양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는데 잘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일단 뭐로 바꿔요? 도둠의 18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글꼴하고 글자 크기만 먼저 바꿔주시는 겁니다. 도둠의 18. 그리고 나서 여기만 범위를 지정을 하실 때 띄어쓰기가 여기가 안 되어 있으면 자꾸 이 특수문자도 범위가 지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마우스를 이렇게 방자에다 이렇게 갖다 놔요. 갖다 놓고 드래그 해 주시게 되면은 요 빈 공간이 범위 지정이 안 돼요. 요거를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하실 때 여기다 놓고 하게 되면 당연히 빈칸이 들어가죠. 마우스를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요? 이 방자 중간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요 방자 이렇게 갖다 놓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고 글자 색은 흰색, 음영색은 파랑이네요. 파랑. 요 파랑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컬러가 아니니까 이 색깔을 보고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문제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해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 위에 있는 이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범위 지정해서 일단 도둠의 18을 바꿔요. 도둠의 18로 먼저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놓으시고 네, 밑줄이 특수문자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서부터 이렇게 갖다 놓고 밑줄을 먼저 눌러요. 여기 있는 여기 기본 서식 도구 상자에서 여기 우리가 어떤 거 밑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이 강조점은 따로따로 있죠. 아동학대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범위 지정해도 돼요. 지정하기가 어려우면. 그다음에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확장 탭에 가면 요 강조점 나오죠. 여기서 누구를 눌러준다? 요 체크 모양 나오죠. 설정 눌러주시고 뒤에 프롬 범위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셔서 다시 강조점을 뭐로 눌러요? 여기 체크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이 부분은 아동권리보장원 이렇게 범위 지정하시고 궁서의 24 여기서 바꿀 수 있죠. 궁서의 24로 바꿔주시고 진하게 바꿔주시고 오른쪽 정렬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장평을 못했죠. 요 장평은 또 어디 가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셔서 요 기본 가면 장평이 95예요. 여기서 변경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글자 모양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 문단 번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문단 번호는 요 가면 여기 문제가 나와 있죠. 1수준, 2수준, 줄간격 나와 있죠. 그래서 번호 모양이 가점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요 줄간격을 먼저 바꿔주세요. 얼마로? 180으로 먼저 변경을 해놔주시면 됩니다. 이 줄간격을 미리 바꾸지 않으면 자꾸 놓치고 빼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 줄간격을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글머리표미 문단 번호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 주셔서 이게 1수준이 요 가 모양이고요. 2수준이 요 모양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양이 똑같은 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첫 번째 눌러서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고 네, 사용자 정의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가서 요 1수준의 여기 번호 모양을 뭐로 바꿔준다? 가점으로 바꿔준다. 가점. 가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번호 위치. 이게 요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요 1수준. 요게 요 위치예요. 그죠? 여기서 변경을 하셔야 돼요. 20으로 바꿔주시고 어디다? 오른쪽 정렬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누구? 이 수준을 눌러서 원문자 안에 기억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니 점이 나옵니다. 이 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번호 서식이라고 나와 있는 꺽쇠 이 뒤에 있는 저 점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번호 위치에 요 32점 그리고 정렬이 뭐다? 오른쪽이다.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놔 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 부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가나다라 마바라고 해서 1수준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2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 요 서식에 가면 맨 끝에 요 한 수준 강소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단축키 뭐 컨트롤 넘버 플러스를 눌러주셔도 되는데 잘못 누르면 또 오류가 나니까요. 이 서식에서 이걸 눌러주세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도 범위 지정하고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점 기억 니은, 나점 기억 니은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 됐으면 여러분들이 뭐를 눌러야 돼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쪽부터 이렇게 작업이 다 됐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으로 저장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검토를 할 때는 내가 글꼴이 잘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그냥 눈으로 보면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봐요. 클릭을 하면 여기 도둠이라고 뜨면 내가 글꼴을 클릭하면 여기 궁서라고 나오죠. 글꼴을 잘 바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하실 때는 꼭 눌러보시는 거. 눌러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 우리가 이제 시형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다 업로드가 될 건데요. 시형을 우리가 시청을 하기 위해서는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시형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김쌤 채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